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 MC 홍민입니다. 자, 여러분 평소에 의자에 앉았다 일어날 때 혹은 걷거나 뛸 때 이렇게 다리를 이용한 활동 시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체 부위가 어딘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이 무릎입니다. 자, 한국인들은요, 특히나 이 좌식 생활을 하기 때문에 무릎에 더 무리가 갈 수밖에 없고요. 무릎 질환도 흔히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무릎을 100세까지 튼튼하게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래서 오늘은 무릎 통증, 휜다리 교정술, 줄기세포 이식으로 치료한다라는 주제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정형외과 전문의 염준섭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사실 이 무릎 통증 방치하면 방치할수록 삶의 질이 좀 수직 하강하는 느낌입니다. 저 원장님, 일단 우리가 무릎 질환이라고 하면 흔히 퇴행성 질환을 좀 많이 생각하게 되잖아요. 퇴행성 관절염 특히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그 이외에도 무릎 다양한 질환이 있겠죠? 네, 무릎 통증의 대표적인 질환은 이제 연골이 닳고 해지고 연골이 다 손상이 오는 퇴행성 관절염이 있겠습니다. 보통 노화 퇴행으로 연골이 닳고 망가지게 되겠고요. 또한 연골을 다쳐서 관절 연골이 떨어져 나가서 관절 연골 결손이 되는 경우도 있겠고, 반월상 연골을 많이 쓰다 보면은 이것도 역시 닳고 해져서 파열이 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또한 외상으로 인해서 십자인대가 파열이 돼서 무릎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대표적인 무릎 질환 4가지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 같이 무릎이 아프다고 똑같은 질환이 아니라 좀 4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종류가 좀 다양한 만큼 증상도 다를 것 같거든요. 질환에 따라서 어떤 통증이 나타납니까? 네, 이러한 무릎 질환들이 공통적인 증상이 있습니다. 이제 무릎 전반이 아프고 이제 부어서 오시는 분도 있겠고요. 앉았다가 일어날 때 보통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속 아픈 게 아니라 이렇게 앉았다가 일어나거나 양반다리 할 때 이제 무릎이 아프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많고요. 오래 앉았다가 이제 일어나려고 하면은 무릎이 많이 아파가지고 뻐근하고 무릎을 이렇게 두드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이 아프다가 조금 있으면 풀려서 이제 잘 걸을 수 있게 되겠고요. 무릎에서 가끔 소리도 나고 이제 뚝뚝 소리도 나고 네, 아프기도 하고 네, 무릎 전반부 주로 안쪽이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에서 먼저 궁금한 게 반월상 연골 손상, 이게 좀 궁금해요. 이건 어떤 질환입니까? 네, 반월상 연골 파열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질환인데 일단 스포츠 활동과 관계없이 파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분의 2 정도가 이제 다치지 않아도 반월상 연골이 닳고 해져서 퇴행성으로 떨어져 나가서 이제 통증도 유발하고 무릎에서 소리도 나게 만드는데, 이러한 반월상 연골 파열이 되면은 이제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조기에 퇴행성 관절염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놓치지 않고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월상 연골 파열에 대해서 이제 치료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텐데 어떤 치료가 사례가 있습니까? 네, 이분은 32세 남성분이고요. 이분은 농구하다가 무릎이 부딪히면서 무릎이 꺾여서 병원에 내원을 했습니다. 다친 직후부터 이제 구부렸다 폈다가 안 되고 통증으로 이제 보행이 힘들어서 병원에 내원을 했는데요. 병원에 내원해서 MRI 촬영을 시행을 해보니 반월상 연골이 외상으로 파열이 돼서 이렇게 뒤집혀져서 무릎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파열을 양동이 손잡이형 파열이라고 하는데, 네. 이러한 파열은 관절 내시경으로 최소한으로 구멍 2개만 뚫고 들어가서 내시경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네, 좌측의 내시경 사진을 보시면은 반월상 연골이 파열이 돼서 무릎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진행자분 저기 관절경 사진을 보시면은 네네. 그 MRI 사진 옆에 관절경 사진 있죠? 네네. 거기에 뭔가 이렇게 껴있는 네. 게 가운데 있을 겁니다. 예. 저게 바로 반월상 연골이 이렇게 뒤집혀가지고 뒤집혀서 껴있는 모습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뒤집혀져서 이렇게 껴있는 반월상 연골을 원래대로 복귀시키고 봉합술을 관절경으로 절개 없이 시행을, 크게 절개 없이 봉합술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이분은 수술 1주 만에 통증이 80% 이상 좋아지고 6주 후에 걷기 운동도 가능해지고 일상생활로 잘 복귀를 할 수 있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우측의 MRI랑 관절경을 보시면은 일단 관절경 사진을 보시면은 반월상 연골이 잘 봉합이 되어서 제 위치에서 봉합이 된 모습을 보실 수 있겠고, MRI상으로도 반월상 연골이 원래 위치에 복귀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32세 남성분의 이제 농구를 하다가 무릎을 다치신 경우 이렇게 관절경 내시경으로 연골 파열에 대해서 치료된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젊으신 분이었잖아요. 뭐 운동을 이렇게 하다 보면 다치는 경우가 많은데 꼭 이렇게 반월상 연골만 파열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운동을 하다가 또 다른 무릎 통증을 호소하고 또 다치기도 할 것 같은데 또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네, 좋은 말씀입니다. 이분은 27세 남성분이고요. 축구하다 넘어지면서 무릎이 돌아가서 병원에 내원을 예. 했습니다. 근데 다치면서 이렇게 무릎이 뭔가 인대가 끊어지는 소리도 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었고, 네. 다친 이후에도 2주가 되어도 이제 무릎에 힘이 안 들어가고 걸을 때 이제 돌아가는 느낌이 들어서 병원에 내원을 해서 이제 MRI 촬영을 시행을 했습니다. 근데 MRI 촬영을 해보니 반월상 연골이 파열이 된 게 아니라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이 됐던 것이었습니다. 좌측의 MRI 사진을 보시면은 십자인대가 대각선으로 잘 주행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예. 파열이 돼서 이제 전방 십자인대가 거의 관찰이 되지 않는 모습이 되겠고요. 그래서 관절 내시경으로 크게 절개하지 않고 내시경으로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을 했습니다.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은 이제 타각원을 이용해서 이제 이식을 해서 재건을 하는 수술이 되겠고, 이렇게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을 하고 나니 좌측의 관절경을 보시면은 이제 십자인대가 관찰이 되지 않는데 네. 우측의 관절경을 사진을 보시면은 전방 십자인대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잘 관찰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수술 후에 MRI 촬영을 해보니 이제 까맣게 대각선으로 이제 전방 십자인대가 잘 관찰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분은 수술 후에 3주 만에 바로 걸을 수 있게 되었고 2달, 2주 만에 바로 스포츠 활동으로 복귀해서 운동도 잘 할 수 있게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기본 정보를, 의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의료 정보에 대한 과시는 또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요. 모든 치료에는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는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무릎 통증, 무릎 질환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 있는데요. 또 대표적인 무릎 통증과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자, 이건 어떤 질환인지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퇴행성 관절염은 연골과 그 주위의 뼈, 근육, 활액에 퇴행성 변화가 나서 나타나는 관절염입니다. 네, 관절의 노화로 생기는 질환이며 퇴행성 골관절염이라고 부릅니다. 아무래도 원장님, 이 무릎 통증은 무릎을 좀 무리하게 쓰거나 노화로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무릎 관절염은 피할 수 없는 건지, 왜 생기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무릎 관절염은 노화 퇴행으로 생기기 때문에 당연히 고령의 환자분들에게 호발이 되게 되겠고요. 예. 보통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제 폐경이 되면서 무릎을 보호하는 호르몬이 나오지 않으면서 관절염이 더 잘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 또한 무릎을 다쳐서 이제 불안정성, 무릎이 흔들려서 관절염이 빨리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겠고요. 관절을 많이 쓰시거나 또는 유전적으로 안 좋거나 또는 이제 비만이 되면서 이런 무릎 관절염이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이 퇴행성 관절염은 더 심해지는 걸까요? 무릎 관절염은 나이가 들에 따라서 노화 퇴행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좀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무릎이 아파서 이제 병원에 내원해서 엑스레이 촬영을 해보면은 엑스레이 촬영해보면 내가 2기다, 3기다 이런 얘기 분명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렇게 엑스레이 등급을 보시면은 단계를 보시면은 4단계로 갈수록 관절 간격이 좁아지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진행자분 저쪽 4단계 보시면 무릎 관절이 딱 닿아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네. 네, 저렇게 많이 닿아 있으면 많이 망가진 게 되겠죠. 네. 네, 여기서 근데 알아두셔야 될 포인트가 있는데 엑스레이를 촬영을 한 다음에 내가 2기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예. 심하지 않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통증이 계속 심하고 네. 그래서 MRI를 촬영을 해보면은 사실상 연골 결손이 굉장히 심해서 MRI상 4단계가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엑스레이상 2기였는데 네. MRI 촬영해보면 4기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2기로 나와도 안심할 게 아니네요.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정밀 검사가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내가 통증이 내가 2기여도 네. 연골 주사를 맞거나 다른 치료를 해도 계속 아프시다면은 정밀 검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그에 따른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단계가 있는 만큼 왠지 단계에 따라서 치료법도 다를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무릎 관절염은 일단 초기 단계일 경우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를 통해서 통증을 호전시키는 방법이 있겠고 또 체해 충격파나 도수 치료를 통해서 강직된 근육을 풀어주는 치료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런 치료도 좋아지지 않는다면 무릎 관절의 비수술 치료, 줄기세포 주사 치료나 프롤로, 콜라겐 주사 또는 최근에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이 난 PRP 주사도 무릎 통증 호전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비수술 치료로도 근데 호전이 되지 않는다면은 반월상 연골 파열이 되어 있다면 반월상 연골 부분 절제술, 내측 관절염이 심하고 다리가 휘어 있다면은 휜다리 교정술이나 미세천공술, 줄기세포 이식을 통해서 연골을 살릴 수 있는 치료를 시행할 수 있겠고요. 하지만 이러한 수술로도 좋아지지 않는다면은 인공관절 치환술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무릎 관절염의 수술적인 치료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최대한 인공관절을 하지 않고 연골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치료, 즉 휜다리 교정술과 줄기세포 이식술이 있겠고, 이렇게 연골을 살릴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심하게 망가졌을 경우에는 인공관절 치환술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 중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띈 게 휜다리 교정술입니다. 이거는 어떤 치료법인가요? 네, 휜다리 교정술이라고 하면 조금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휜다리는 말 그대로 내반슬, 오자 다리를 뜻합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다리가 이렇게 휘어서 네. 안으로 이렇게 휘어 있는 다리인데, 예. 이렇게 다리가 휘어 있는 경우에 안쪽에 하중이 많이 가해지기 때문에 네. 다리를 펴주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휜다리 교정술은 이렇게 다리가 휘게 되면은 제 체중이 일단 100kg라 치면은 다리에 50kg씩 이제 걸리게 되는데, 예. 다리가 안으로 많이 휘게 되면은 안쪽에 이제 5대 5인 25kg씩 걸리는 게 아니라 안쪽에 40kg, 네. 바깥쪽에 이제 10kg씩 걸리게 되면 안이 빨리 망가지게 되겠죠. 그쵸. 관절 연골이 빨리 닳게 되고, 그래서 다리가 더 휘게 되고, 네. 그럼 이제 통증도 더 심해지고,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휜다리 교정술을 통해서 안쪽이 망가져 있는 관절 연골을 살리기 위해서 무게중심을 바깥쪽으로 이동시켜서, 다리를 펴줘서 무게중심을 바깥쪽으로 이동시켜서 안쪽 연골을 살려주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이 휜다리 교정술이 이렇게 오자로 휘어 있는 모든 분들에게 적용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보통 이제 중년 휜다리를 갖고 계시고 관절염이 안쪽에만 국한되어 있을 때 시행을 하게 되고, 비만이 아닌 경우에 시행을 했을 때 효과가 좋습니다. 또한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는 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상 이제 MRI상 무릎 관절의 인대가 정상이어야 되고 다른 질환이 없는 경우에만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휜다리 교정술을 통해서 치료가 된 예후가 좋은 사례를 통해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분은 63세 여성분이고요. 좌측 무릎 통증이 굉장히 아프고 불편해서 내원을 하였습니다. 등산을 할 때 무릎 안쪽이 많이 시큰거리게 아팠고, 특히 내려갈 때 무릎 안쪽이 많이 아프다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내원해서 엑스레이 촬영을 해보니 다리가 안으로 많이 휜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좌측 엑스레이의 각도를 재보면은 5도 이상 많이 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MRI 촬영을 해보니 관절 연골이 많이 닳아있고 내측 관절염이 심해서 휜다리 교정술을 시행을 했습니다. 휜다리 교정술을 시행을 할 때 내시경도 같이 시행을 했는데, 내시경 사진을 보시면은 상단의 내시경의 사진을 보시면은 연골이 결손이 돼서 뭔가 구멍이 뻥 뚫린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진행자분 저기 삼각형으로 이렇게 뚫린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네네. 이렇게 연골 결손이 심하게 관찰이 되었었고, 그 연골 결손된 부위에 미세천공술이라는 시술도 같이 시행을 해주었습니다. 이게 수술 후에 환자분의 무릎 사진을 보시면은 다리가 이렇게 일자로 펴진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분은 수술 후 2주 만에 정상적으로 보행이 가능해졌었고, 수술 후 6주 만에 일상생활 수준으로 회복이 되었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근데 시술하고 나서 이제 1년째 휜다리 교정술을 할 때 썼던 기기를 제거하면서 내시경을 시행을 했는데, 우측의 내시경 사진을 보시면은 예전 사진에 비해서 연골이 많이 회복이 된 것을 관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연골을 정말 잘 보호하고 또 재생하기 위한 방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비맥, 자가줄기세포 주사치료,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작년이랑 올해 굉장히 성행을 했었는데, 사실상 이 치료는 연골을 많이 살리기 위한 치료가 아닙니다. 통증을 감소시켜주고 기능을 개선시켜주는 치료는 맞지만 연골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건강한 줄기세포를 배양을 해서 이식을 하는 수술 치료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동종골수 줄기세포 이식술입니다. 태반의 줄기세포를 건강한 거를 배양을 해서 굉장히 분할능이 좋고 굉장히 건강한 줄기세포를 배양을 해서 내 무릎에 이식을 해주면은 연골 재생 효과를 나타내게 되고 굉장히 좋은 치료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네, 연골을 정말 살리기 위한 방법, 줄기세포 이식술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어떤 과정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지는지도 살펴볼게요.
네, 줄기세포 이식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좌측 상단의 그림을 보시면은 연골에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렇게 연골이 상해 있는 경우에 미세 천공술을 통해서 구멍을 내준 다음에 이제 줄기세포를 이제 건강한 줄기세포를 배양을 해 와서 그 줄기세포를 무릎에 이식을 하게 됩니다. 정말 건강하고 분화가 잘 되기 때문에 실제로 연골이 많이 덮이고 연골이 재생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줄기세포 이식 수술의 과정에 대해서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럼 줄기세포 이식 수술로 인해서 또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분은 55세 여성분이었고요. 오른쪽 무릎 내측 통증이 굉장히 심해서 병원에 내원을 했습니다. 충격파 주사 치료를 할 때 처음에는 이제 좋았었는데 나중에는 치료를 해도 효과가 없어서 병원에 내원을 했었고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무릎이 굉장히 아팠었습니다. 그래서 MRI 촬영을 해보니 무릎 연골 결손이 4단계로 굉장히 많이 결손이 되어 있었고 무릎 관절염이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줄기세포 이식술을 통해서 치료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네, 좌측의 관절경 사진을 보시면은 하얗게 덮여 있어야 될 연골이 많이 까져서 이제 살색으로 드러나 있고 연골 결손이 굉장히 심한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골을 깨끗하게 다듬어서 구멍을 송송 내서 미세 천공술을 시행한 장면이 바로 가운데 사진이 되겠고요. 네. 이 가운데 사진에다가 이제 줄기세포를 배양해 온 것을 이식을 하게 됩니다. 저렇게 빨갛게 뭔가 덮여 있죠. 네네. 저게 바로 줄기세포 이식을 하게 된 거고 이렇게 줄기세포 이식을 하고 나서 환자분이 1년 뒤에 사진을 보시면은 줄기세포 이식이 잘 된 이후에 연골이 많이 재생이 돼서 덮여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맨 좌측의 그림과 맨 우측의 그림을 비교를 해보면은 차이가 분명히 많이 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분은 연골 결손이 되면서 수술 후에 우측 무릎의 내측의 통증이 많이 좋아졌었고 내측부 통증이 좋아져서 일상생활로 잘 복귀할 수 있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후가 좋은 사례 살펴보고 있습니다. 좀 보다 보니까 신기한데 또 다른 사례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이분은 67세 여성분이고 3년 동안 줄기세포 주사 치료나 도수 치료, 충격파 등을 했는데도 이제 좋아지지 않아서 병원에 내원을 했습니다. 타병원에서 일단 인공관절 치환술을 권유를 받은 상태였고 환자분께서는 연골을 살리고 최대한 내 관절을 보존하고 싶다라고 해서 병원에 내원을 해서 이제 엑스레이 촬영을 시행을 했습니다. 네, 엑스레이 촬영을 해보니 관절염이 굉장히 심했고 다리가 많이 휘어 있었습니다. 특히 내측 관절염이 심했었고 안쪽은 그래도 괜찮은 소견을 보였었고요. 그래서 MRI 검사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MRI 검사를 시행을 해보니 내측 관절염이 굉장히 심하고 연골 결손도 심하고 다리가 변형이 되었다. 이렇게 판독 소견이 나왔었고 그래서 이제 휜다리 교정술과 줄기세포 이식을 통해서 연골을 재생하는 치료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네, 휜다리 교정술을 통해서 이제 시행을 하고 나니 다리가 이제 일자로 퍼져서 안쪽에 하중이 많이 걸리는 이 하중을 바깥쪽으로 이동시켜줘서 안쪽 연골이 살아나게 되게 만드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고 이제 줄기세포 이식을 통해서 손상된 연골을 많이 회복시켜주는 치료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이분은 수술 후에 다리 변형도 잘 교정이 되고 연골 결손이 성공적으로 치료가 돼서 이제 일상생활로 잘 복귀해서 치료를 마칠 수 있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사실 이렇게 뭐 이런 방법으로 교정이 잘 되고 치료가 되면 좋겠지만 이보다 더 진행된 말기인 경우에는 사실 더 나아가서 다른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치료로 또 살릴 수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휜다리 교정술은 모든 분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쪽 관절염이 굉장히 심하고 바깥쪽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이제 바깥쪽도 망가지고 앞쪽도 망가지고 모든 관절 구획이 다 망가졌을 경우에는 인공관절 치환술을 고려해야 됩니다. 보존적 치료, 비수술 치료에도 반응이 없고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정도로 굉장히 통증이 심하고 모든 관절 구획이 망가져 있을 때는 인공관절 치환술을 통해서 환자분이 통증을 개선시키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치료를 해야 합니다. 네, 인공관절 치환술 사실 주변에 어르신들 좀 많이 했다고 저는 들어봤거든요. 이거는 어떤 특징이 있는 수술입니까? 그러니까 내 관절 연골을 잘라내고 예. 인공관절을 껴넣는 건데 사실상 네. 이 수술 좋아하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다른 치료를 해도 이제 치료를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투자하고 통증도 내가 견뎌냈는데 이제 호전이 없다면은 이 통증을 끝내기 위해서 일상생활로 복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하게 되는 치료법입니다. 사실상 근데 인공관절 치환술이 굉장히 좋은 점이 많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통증이 물론 있을 수는 있지만
수술하고 나서 이제 일정 시기가 지나면은 수술 전에 있었던 정말 심한 통증이 사라지게 됩니다. 관절통이 사라져서 환자분은 일상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되겠고요. 또한 수술하고 나서 바로 걸을 수 있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이제 환자분 컨디션이 이제 내 통증만 조금 좋아지면은 수술하고 나서 하루 이틀 뒤에도 바로 걸을 수 있는 치료법이 되겠고, 그리고 보행도 빠르기 때문에 굉장히 재활도 빠르고, 줄기세포는 수술하고 나서 이제 6주 동안 다리를 못 딛고 굉장히 재활도 오래 걸리게 되는데, 인공관절 치환술은 하고 나서 바로 걷기 때문에 재활도 빠르고 환자분의 일상생활 복귀도 생각보다 빠르게 할 수 있는 좋은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치료에 감염이나 염증의 가능성이 있듯이 인공관절도 이러한 부작용이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공관절 수술로 또 예후가 좋아진 실제 치료 사례를 통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분은 70대 여성분이었고요. 무릎 골절로 5년 전에 타병원에서 이제 골절 수술을 한 분이었습니다. 네. 1년 전에는 이제 기기 제거술을 해서 예전에 골절 수술했던 기기를 다 빼냈는데 관절통이 점점 더 악화가 되고 일상생활로 걷기가 힘들어서 병원에 내원을 했습니다. 엑스레이를 촬영을 해보니 관절 안쪽뿐만 아니라 바깥쪽도 망가져 있고 앞쪽도 망가져 있고 모든 관절이 다 망가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단으로서 퇴행성 관절염 말기가 진단이 되었고, 환자분은 통증이 매우 심해서 이제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을 하고 난 이후에 환자분은 수술 직후 3일 만에 바로 걸을 수 있었고, 수술 후 2주 만에 걸어서 바로 퇴원을 하셨습니다. 2달 만에 2시간 이상 걸어도 이제 괜찮다고 표현을 하셨었고, 이제 2달 뒤에 내원을 해서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데 통증이 좋아져서 더 이상 이제 오지 않았던 환자분이 되겠습니다. 이 의학의 발달로 인공관절 수술도 로봇이 할 수 있다고요? 네, 인공관절 수술을 로봇으로 한다, 이런 얘기 최근에 많이 들으셨을 텐데, 로봇 인공관절은 사실상 로봇이 직접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전문의가 이제 무릎 인공관절을 하는 로봇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수술 전에 CT를 촬영을 해서 환자분의 무릎 CT를 통해서 이제 파악을 하고 그 CT를 로봇에 등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수술 전에 3D 영상으로 수술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겠고요. 이렇게 수술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수술을 할 때 또 들어가서 환자분의 무릎을 직접 또 등록을 해서 이제 환자분의 맞춤화 계획을 통해서 환자분 무릎 수술을 계획을 수정을 하게 되고, 이 로봇팔로 이제 무릎의 환자분의 뼈를 절삭을 해서 정확하게 오차 없이 수술을 해서 인공관절을 삽입을 하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로봇 인공관절 수술의 과정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로봇 인공관절 수술로 또 치료가 잘 된 예후가 좋은 사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분은 70대 중반의 여성분이었고요. 2, 3년 동안 주사치료, 도수치료, 충격파 물리치료를 했는데 통증이 좋아지지 않고 점점 더 악화돼서 병원에 내원을 했습니다. 난간을 잡고 계단을 오를 정도로 일상생활이 힘든 상태였는데요. 엑스레이 촬영을 해보니 무릎 관절염이 굉장히 심해서 안쪽뿐만 아니라 바깥쪽도 망가져 있고 앞쪽도 망가져서 이제 인공관절 치환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로봇을 통해서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로봇 인공관절 수술을 통해서 환자분 수술한 이후에 3주가 지나고 나니 무릎이 정상적으로 이제 기능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잘 걸을 수 있게 되었고, 걸을 때 통증도 사라지고 이제 난간 잡는 것도 없이 계단도 잘 오를 수 있게 되어서 일상생활로 잘 복귀할 수 있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로봇 인공관절 치환술을 통해서 치료가 잘 된 예후가 좋은 70대 중반 여성분의 사례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로봇 인공관절 수술 어떤 특징이 있을지 정리해 볼까요? 네, 로봇 인공관절 수술은 로봇의 CT를 등록해서 정확하게 측정을 하고 환자분의 무릎을 직접 한 명 한 명씩 등록을 해서 이제 수술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높은 수술 정확도를 갖습니다. 또한 이제 연부 조직 손상도 최소화해서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안전하고 통증도 그만큼 빨리 회복이 되고 일상생활로 재활도 빨리 회복이 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염준섭 원장과 함께 무릎 통증, 휜다리 교정술, 줄기세포 이식으로 치료한다라는 주제로 자세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무릎 통증 질환, 100세 시대에 건강하게 걸어다니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평소에 무릎 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습관들 잘 지키시고요. 만약에 통증이 발생하셨다면 하루빨리 전문의를 찾아가서 적절한 치료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도 건강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